황윤성이 어떻게 무려 8년 동안 사실상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재능이나 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친 힘,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청주에서 살아온 부모의 선택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결과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황윤성의 가족은 충청북도 청주를 기반으로 살아온 현실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1972년생,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구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가족은 처음부터 매우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청주는 산업과 농업이 함께 발달한 지역입니다. 공장과 논밭이 공존하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흐름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함께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완전한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농촌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이 가족은 화려함보다 현실 감각을 먼저 익혔습니다. 이 가족은 애초에 연예인 집안도 아니었고 재벌가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닦여있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루하루의 안정이 누군가의 꾸준한 노동 위에서 유지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하나가 더 무거웠고 실수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이 황윤성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이 가진 집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아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아버지는 단순히 밭을 일구는 사람으로만 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현대 농업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작물 선택, 생산량 조절, 유통망 연결, 시장 가격 변화에 대한 판단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윤성의 아버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과 판매를 함께 책임지는 현실형 사업가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수익 구조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약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 약 5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즉 매달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단순히 가족이 먹고 사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버티고 있던 아들 황윤성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도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1972년생 어머니는 이 가족에서 단순히 살림을 맡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재정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정리하고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계산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막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구조를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돈이 흐르는 길 자체를 관리한 것입니다. 황윤성 본인도 수입이 생기면 직접 소비하기보다 어머니에게 맡겼다고 할 정도로 이 집안에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돈을 다루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무거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8년 무수입의 시간입니다. 이 8년은 단순히 돈을 못 번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도 수익은 거의 생기지 않는 구조적 적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연습생 시스템에서는 트레이닝 비용, 숙소비, 식비 콘텐츠, 제작비, 스타일링 비용, 각종 준비 비용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지만 데뷔 전에는 물론이고 데뷔 이후에도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노력은 계속되는데 돈은 쌓이지 않고 오히려 비용과 부담만 누적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부모는 황윤성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매달 약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했습니다. 이 금액은 잠깐 도와준 수준이 아닙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이를 8년 동안 이어갔다면 최소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돈이 언제 회수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라면 손익 계산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출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있었지만 보장된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밀어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황윤성 가족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단지 돈을 버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보다 돈을 지키고 나누고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더 강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반을 만들고 어머니가 흐름을 통제하고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장기 프로젝트처럼 떠받친 것입니다. 그래서 황윤성의 8년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버팀이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 가족이 특별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라면 8년 동안 수입이 없고 지출만 계속되면 중간에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꿈을 접고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황윤성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는데도 같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시야였습니다. 당장의 손해만 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신뢰였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황윤성이 걸어온 과정과 노력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셋째는 가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프로젝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황윤성이 트로트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였습니다. 오랜 무수입 구조 속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정산 금액 약 2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액수만 보면 아주 거대한 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K-팝 시스템에서는 선투자가 계속되고 회수 시점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시장은 달랐습니다. 방송 출연뿐 아니라 지역 행사 공연 축제 같은 무대가 많고 활동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트로트 전환은 단순한 장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던 구조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구조로 들어간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감당했던 막대한 부담도 그 시점부터는 일방적인 지출이 아니라 조금씩 회수 가능성이 생기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황윤성 개인에게도 가족 전체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버틴 시간이 현실의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실력만 강조합니다. 노래를 잘하면 결국 성공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황윤성의 사례는 그 공식이 얼마나 단순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실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만으로는 8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가족 자본이 있어야 하고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실패 가능성을 견디는 안전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개인의 실력도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준 지원은 단순한 생활비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 가능성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박수를 받지만 성공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영역에서 이 가족은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윤성의 8년은 단순히 길었던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매달 현실과 정면으로 싸우며 지켜낸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간을 공백이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치열한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었지만 버티는 힘과 무너지지 않는 구조는 그 기간 동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시작된 이 평범한 가족의 선택은 결국 서울에서 버티는 한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몸으로 기반을 만들었고 어머니는 숫자로 그 기반을 지켰고 황윤성은 그 위에서 끝내 방향을 바꾸며 기회를 현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더 화려했는가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믿었는가, 누가 더 오래 감당했는가, 누가 끝까지 구조를 지켜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황윤성의 성공은 개인의 돌파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은 분명합니다. 황윤성이 버틴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버틴 것입니다.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8년을 견딘 부모 수입보다 구조를 먼저 지킨 어머니, 노동으로 투자 자금을 만든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트로트라는 현실적인 시장에서 첫 수익 200만 원을 만들어낸 황윤성. 이 모든 요소가 한 줄로 연결되면서 비로소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